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 선거구는 분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방역 활동을 최대한 늘리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직원 기숙사 건물로 방역업체 직원들이 들어섭니다. 계단과 화장실, 방은 물론 야외 출입구까지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식당 입구에는 열감지 카메라와 체온계를 동원해 한 명 한 명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식당 내부에는 식탁 한쪽의 의자들을 모두 치워 직원들이 마주보고 식사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수산단 업체들도 긴장감 속에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장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 일부 업체는 복지센터 등 다중 이용 시설을 폐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대 근무 직원들 간의 접촉도 금지시켰습니다. 퇴근하고 아침 출근하면 어디 갔냐 동선을 또 일일이 물어봐요. 오늘 어디를 갔냐, 어디를 가길 들렸냐고 일일이 보고서 써서 줘야 되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자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업체들은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지난 주말 통근버스 기사가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되자 현장 근로자 2천여 명을 철수시키고 하루 동안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장치 산업의 특성상 확진자 발생 시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산업계가 코로나19라는 또 다른 악재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도내 네 번째 확진자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이송된 36살 여성의 경우 비교적 경증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가격리에 들어간 남편과 자녀 2명은 추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울산 거주 시부모들은 해당 보건당국에 문의한 결과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도내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광양시에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전남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광양시 일선 방역 현장과 안전 취약지에 마스크 만여 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어제 광양시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찰과 소방 업무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비말 전파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음주 단속 범위도 축소됐고 화재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 점검과 훈련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민원과 사고가 잦은 한 교차로에 경찰이 캠코더를 설치합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우려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경찰이 직접 단속하던 방법 대신 무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방과 경찰도 기존의 업무 방식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음주 단속의 경우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입으로 불어 음주 여부를 감지하던 방식은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경찰관이 발견했을 때 그 차량만 특정해서 단속을 한다는 그런 선별적 당조 지침입니다. 수사부서 또한 피의자가 코로나 다발 지역에 거주할 경우 사건을 해당 지역으로 보내거나 피의자 출석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대중을 모아놓고 진행했던 교통안전이나 범죄 예방 교육도 중단됐습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만약에 감염이 돼버리면 우리 경찰관 전체가 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뿐만 아니라 소방 업무도 코로나 여파로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의 경우 산업단지 등 화재 위험이 큰 건물들이 많아 상시로 화재 점검과 소방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잠정 연기됐습니다. 훈련 자체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그것을 몰아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피로도가 조금 누적되는 부분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과 경찰 업무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시가 내일 전시민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관내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내일 전시민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방역 장비가 없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으로 분무 소독기를 확보하고 보건소에서는 방역에 필요한 약품을 확보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고흥군도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1:1 전담 공무원제를 실시합니다. 고흥군은 관내 노인 요양시설과 병원 등 관내 집단생활시설 19개소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매일 한 차례씩 확인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시설 생활자들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건소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남 동북권 의대 유치가 이번 총선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다가 무산됐던 공약인데요. 이번에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립병원인 순천의료원. 전남 동북권에는 순천의료원 한 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북권 2명의 확진자가 음압병동에서 전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보건 위기 대응에 필요성이 커지면서 순천의 의대 유치가 총선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의과대학은 물론 종합병원 유치를 잇따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민중당 후보도 의대 유치를 공동 공약으로 제안한 상황. 지역 국립대 의대 유치는 수년째 선거 때마다 여야 할 것 없이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공약입니다. 하지만 모두 무산된 공약입니다. 전국적인 의대 정원과 맞물려 있는 데다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의료보반 마련도 쉽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제는 후보들만의 공약이 아니라 연합 공약으로 그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에 관계없이 후보자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만드는 연합 공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툴로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문제가 좀 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구성된 순천대 의대 유치 추진단도 동북권 전체 후보에 그 필요성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전라남도도 도내 국립의대나 공공보건의료대학 유치를 병행하는 투트랙 도전과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보건의료 총선 공약이 당리당략을 떠나 이번에는 실현 공약이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건립과 운영 비용 부담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남 권역 재활병원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권역 재활병원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연내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2년 11월 병원을 완공하는 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남대 병원이 위탁 운영할 권역 재활병원에는 모두 458억 원이 투입돼 전남대학교 국동 캠퍼스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150병동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여수시청 소속 남자 장대 높이뛰기 국가대표 진민섭 선수가 자신의 한국 신기록을 다시 경신하며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진민섭 선수는 지난 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열린 뱅크타운 장대 높이뛰기 대회에서 올림픽 참가 기준 기록인 5m 80을 넘으면서 자신이 세웠던 한국 신기록을 5cm 끌어올렸습니다. 해돋이 명소로 전국에서 인파가 몰렸던 무안 도립포가 지금은 작은 항폭으로 전락했습니다. 칠산대교 개통으로 옛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해제반도 끝자락인 도립포는 일몰과 일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에 몇 안 되는 명소입니다. 한 평만을 가로지르는 칠산대교가 지난해 말 개통하면서 도립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 닫은 횟집과 식당들이 영업을 재개하는 등 칠산대교 개통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 건너 영광과 비교하면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영광군은 칠산대교 일대의 전망대와 화려입판장, 공원 등 관광 인프라를 일찌감치 갖춰서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도립포는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 체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숙박이 없고 또 주변에 있는 관광객들이 바닷물을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갖춰지면 아주 여기가 좋겠다는 그것들.
무안군은 도리포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황토 갯벌랜드와 노을길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고 도리포 대표 먹거리 즐길거리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수협이 올가을 도리포항에 수산물 입한장도 개장할 예정입니다. 가족 여가 휴양 레저단지 그리고 숙박시설 그리고 그 자연 경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산책로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리포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 관광 개발에 이제 발걸음을 뗀 무안군. 칠산대교 건설공사 7년 동안 발빠르게 대처해 다리 개통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영광군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서물 있는 교량들로 연결된 여수 고흥간 국도 77호선 신설도로에 개통 직후 하루 10,000대 안팎의 차량들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통한 여수 고흥간 4개 교량 구간에는 지난 주말 각각 8,300대와 1,900여 대의 차량이 통과해 한때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임시 개통했던 설 연휴 당시에도 닷새 동안 4만여 대가 넘는 차량이 찾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남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2.5도인데 낮 기온이 3도에 머물면서 어제와 비교해서 8도 가까이나 내려가겠고요. 내일 아침엔 영하 3도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낮겠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와 눈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 내륙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 시간대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낮 동안 중서부 지방에서 잠깐 짙어지겠고요. 바람이 차츰 강해지면서 금세 해소가 되겠습니다. 단 해안가 지방에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 3도, 대전 7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 낮겠고요.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 주말에는 또 한 번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